네, 대사 암기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해보고 그 외의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눈앞에 대사를 놓습니다. 여기 눈이 있고, 여기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놓고, 내가 외울 수 있는 만큼을 A만큼을 외우고, 물론 이것은 끊어읽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A라고 하는 부분을 외울 수 있다 한 번에, 그럼 눈앞에 A를 놓고 읽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서 이것을 떼고 그 다음에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해낸 후에 내 기억이 맞는지 다시 텍스트를 보고, 대본을 보고 기억해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확인이 되면 여기에 길이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A를 외웠어요. 내가 눈앞에 놓고 A를 외웠어. 근데 다시 보니까 A가 맞아. 그러면 더 외우면 되고, A가 안 맞아. 그럼 A를 다시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를 다시 B 부분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B 부분을 추가하고 A부터 B까지를 통째로 또 외우고 다시 읽고 암기하고 이 대본을 치우고 눈앞에서 치운 다음에 기억을 해내고 그 기억이 맞는지 다시 대본을 보고 A와 B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맞다면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A와 B와 C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사 암기하는 방법의 기본이에요. 양은 A4 용지 절반 정도 혹은 책의 절반 정도를 약 20분 내외로 외울 수 있다. 이건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분 정도의 20분 정도의 어느 정도 양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이 대략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텍스트의 난이도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눠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대본이 주어졌을 때 이 대본은 나에게 몇 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조급한 마음을 덜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혹은 분량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자체도 끊어서 첫 부분, 이것이 내 외운 이 방식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는 A가 되겠죠. A 부분의 첫 단어, 그 다음에 이만큼을 또 외웠다. 거기는 기억, 니은, 디귿이다. 그러면 그 부분, 기억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은 양이 많아지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내가 연기를 하러 들어갈 때는 이 전체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확실히 외웠다고 하는 자신감하고 그냥 이 두 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A랑 기억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외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A를 시작하게 되면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문장 이 절반까지 이 대사 A4 용지 절반까지 갔다면 보통 적어도 한 15번 내외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대사 암기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뭐냐? 정적인 상태로 하지 말아라. 가만히 앉아서 외우지 말아라. 혈류량도 그렇고 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그리스 대화법, 알렉산더 공부법,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해라. 가볍게 움직이면서 해라. 말씀드렸고요. 소리를 처음부터 내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전체를 외우기 전에 최초로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한 뒤에 그 다음에 외우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구조가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장기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 단어 실컷 외웠는데 시험 봤을 때는 되는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 외우는 것도 대사를 외운 시점하고 내가 써먹는 시점, 내 대사를 이거를 써먹는 사용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에 따라서 이 차이의 길이에 따라서 이 암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외워서 20분 내외로 바로 써야 돼. 내가 30분 내외로 외운 걸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 A, B, C 이렇게 가는 이 암기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20분 정도 외우면 그 A4 용지 절반 정도 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용 시점이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이 과정은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렸죠? 읽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추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억은 우리 뇌에서 기억은 어떨 때 되는 거냐면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 저장은 이제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영어로는 save라고 하죠. save라고 하고 기억은 이제 loa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많이 하신 분은 여기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게임했던 내용을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는 내가 저장했던 내용을 불러올 때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저장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필수적으로 망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저장했던 내용을 불러오고 다시 망각하고 다시 저장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기억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 똑같은 이 외운 방식을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뭐 이틀 있다가 한번 다시 외우고 이틀 만에 이 대사를 다시 꺼내면 금방 외워집니다.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혹은 이틀 동안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일주일 있다가 한번 다시 꺼내서 외워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틀, 일주일 이거는 대략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 있다 꺼내보고 일주일 있다 꺼내보고 한 달 있다 꺼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쯤 지나서는 이게 거의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 있다가 하고 뭐 두 달 있다가 하고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장기 기억이 돼버립니다. 이 대사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까먹을래야 까먹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사 암기하는 방법 중에는. 또한 뭐가 있냐? 이것도 이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각.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면, 우리 졸라맨 있죠? 졸라맨.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졸라맨을 그린다면. 그런데 우리가 감각의 기준으로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은 팔다리 자체는 작아지고 얼굴은 커지고 눈도 커지고, 왜냐면 눈의 감각이 크니까요. 입술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손발도 커집니다. 손발의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팔다리는 감각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죠. 몸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감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감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각 말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단이라기보다는 감각이 활성화된 부분을 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입을 대사의 그 발음대로 연습을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쓰면서 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방법은 바로 이 감각기관, 활성화된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외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단기기억, 장기기억 방법이 있고, 감각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동선을 여기다가 합해서 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대사를 암기할 때 이 동선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대사를 하면서 이 동선 자체를 같이 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뭐 어떻게 내가 이동하느냐, 이동 경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대사에서 진행하는 시선에 맞게, 그 이동 경로에 맞게, 그 대상의 움직임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내 신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로봇처럼 딱 서가지고 이 대사를 하진 않겠죠.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 대사를 하는 동안. 그것을 따라서 이 동선 자체도 같이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각에 의한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외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선 자체를 같이 하게 되면 이 감각기관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훨씬 원활하게 대사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을 또 열거를 하자면 의상이나 헤어 같은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 암기하는데. 일부긴 하지만 이 연기 자체에 줄 수 있는 그 충동이 있습니다. 이 연기를 하는데 줄 수 있는 충동 같은 것은 의상, 헤어, 상황, 상대방 이제 그 연기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본 자체가 나한테 주는 영향력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적절하게 고려된 모든 상황들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현장과 흡사하게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내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요. 이것은 나에게 주는 어떤 기본 충동, 나의 이 충동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요한 방법, 대사 암기하는 방법 중에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선대로 외우는 방법은 이제 감각기관과 함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상법. 만약에 내가 연상법, 전에도 뭐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내가 A라고 내가 외우는 것이 과일 이름들이다. 그러면 바나나, 딸기 뭐 이렇게 가는데, 바나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바나나가 떠오를 겁니다. 색깔, 모양, 맛. 딸기 어떤가요? 떠오르시죠? 오렌지 떠오르시죠? 사과 떠오르시죠? 근데 이 사과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일 거예요. 외국산 사과 이런 거 안 떠오릅니다. 사과 했는데 뭐 녹색 사과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연상법이라는 것이. 그 대사의 내용 하나하나를 물론 다 말하면 그 자체로도 나한테 영향을 줌 플러스 떠오르게 되지만,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더 연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대사 자체를. 대사 내용을 떠올리는,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연상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사 암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 기억이 단기 기억이 되는 방법하고, 감각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특징적으로는 동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내가 해야 될 시선과 내가 실제로 연기할 때 움직여야 되는 몸의 행동까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서 해야 될 그 의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할수록 대사 암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대사 암기를 잘 하게 되면 자신감뿐만 아니라 연기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